퍼센트로 줄고 퍼센트로 는다. 자, 이런 이제 문제들 종류를 지금부터 좀 살펴볼 건데요. 퍼센트로 뭐 증가, 퍼센트로 감소, 또 퍼센트로 늘어뜨려 놨고, 또 퍼센트로 줄여 놨다. 이런 것들. 자, 이 이제 문제들의 개념을 좀 잡으려면요. 먼저 퍼센트가 무엇인지부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5% 그러면 5를 100으로 나누다 이런 뜻이에요. 진짜 나누기를 한다라고요. 예. 10%란 10을 100으로 나누다란 뜻이에요. 그럼 75%는요? 당연히 75를 100으로 나누다이죠. 그러니까 퍼센트라는 기호는 무엇을 100으로 나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뭐 필요하니까 만들었겠죠? 그래서 5%, 5를 100으로 나누는 거니까 진짜 5 나누기 100을 말하고요. 우리가 더욱 줄여서 100분의 5라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0.05가 되는 거야. 자, 다이렉트로 여기까지 가면 이런 의미들을 어느 정도 좀 이해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5%를 보면 0.05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어요. 그러니까 10%는 0.1, 100분의 10이라고 해도 됩니다. 여기까지도 뭐 어느 정도 문제 푸는 데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0.75는 100분의 75니까 75%는 100분의 75니까 0.75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퍼센트로 늘어난다. 퍼센트로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한번 가볼 거예요. 자, 100의 3% 그럼 무슨 얘기냐? 100 곱하기 100분의 3을 말하는 거야. 그래도 실제로는 3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연습 두어 번 더 해볼까요? 100의 5%, 100의 6%, 뭐 크게 나쁘지 않죠. 5%는 100분의 5를 곱한다. 5를 말하는 거 실제 숫자로. 100의 7%란 100 곱하기 100분의 7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100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양이에요. 여러분, 양과 비율을 구별할 수 있어야 이거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양과 비율은 뭐가 다르냐면, 자, 한번 실제적인 느낌으로 한번 우리가 느껴볼까요? 200g이 있어. 이건 양이고요. 그거 2분의 1이야. 그럼 이건 비율이에요. 300g이 있어. 이건 양이고요. 뭐 킬로그램도 괜찮습니다. 300kg이 있어. 0.07이야. 그럼 이건 비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눈으로 보기에도 비율은 몇 분의 몇 하는 이런 소수자리가 나오죠. 비율은 제일 커야 1인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아니, 제일 커야 1이래. 기본적으로 비율이 1이면 난 원래 그대로야 이런 뜻이에요. 난 있는 그대로야. 하지만 양과 비율은 완전 다른 거예요. 양이 1이 있다 그러면 진짜 1만큼 있는 건데요. 비율이 1이라 그러면 이게 1kg인지 뭐 g인지 1cm인지 1mm인지 몰라요. 그냥 있는 그대로다 이런 뜻이지 그게 정말 하나만큼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비율과 양의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서 계속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헷갈리는 일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걸 이해하면 그 다음 문제를 풀 수 있기도 하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이해가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가 먼저다 말하기 좀 어렵지만 양과 비율이란 개념이 있구나 고민을 하면서 문제를 많이 풀어주세요. 그래야지만 이해가 가기가 더 쉬울 환경들이 조성이 됩니다. 자, 일단 쌤은 100이라는 것은 양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라는 것은 비율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비율이란 주황색입니다. 양과 비율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요. 다시 한번. 그래서 퍼센트는 이런 것이다. 몇의 몇 퍼센트란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다. 그때 양과 비율이란 개념의 차이를 잘 기억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는 것이 쌤이 부탁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300이라는 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5%가 증가했다라는 말을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서입니다. 자, 300이 원래 있었고 거기에서부터 증가를 하게 되었다. 더하기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얼마? 300에
5%만큼이란 뜻입니다. 즉 여기가 생략된 거죠. 300의 5%가 증가했어 라는 말은 이게 더하기가 되었어를 말한 건데요. 그럼 원래 얼마 있었는데 300이 있었는데를 생략해 버린 거야. 왜? 300을 두 번 얘기하니까 앞에 거 생략하는 거야. 당연히 그럼 있는 줄 아는 거예요. 네, 요런 말을 읽을 때 이런 컨셉이다 라는 거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해 볼게요. 나 지금 500에 3%가 증가했어.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500이 원래 있었는데 그 500의 3%가 플러스가 되었어 라는 뜻이에요. 증가했어 라는 말은 더하기가 되었어 라는 뜻이고 500의 3%가 라는 말은 분홍색만큼입니다. 그럼 증가라는 건 뭔가 있었는데 어디로부터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그럼 원래 얼마 있었는데 원래 500 있었는데 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거 두 번 얘기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다시 챙긴 거죠. 네, 똑같은 거 두 개는 자연스럽게 있는 거니까 알아서 생각해라 라는 생략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게요. 250에 72%가 감소했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네, 250에 72%가 마이너스가 되었어. 어디에서? 250에서 라는 뜻입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50에 72%가 감소했어. 그러면 감소했다는 마이너스고 250에 72%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뭐에서부터? 250에서부터 그렇게 됐어 라는 말이 돼요. 자, 그럼 한 단계 더 나아갑시다. 자, 300의 30의 5%는 300의 5%는 300 곱하기 100분의 5를 말하죠. 300 곱하기 0.05라고 적어도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500에서 500의 3%가 늘었어. 그럼 어디를 고쳐야 되겠니? 이런 장소들을 조금씩만 고쳐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번에는 250인데 250에 72%가 감소했어. 마이너스 250 곱하기 100분의 72가 되었어. 250 곱하기 0.72가 되었어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것 뿐이지 뭐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것을 실컷 사용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한 번 더 이제 아직 여기까지도 그닥 실용적이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계산이 좀 느릿한 건데 이해를 하기엔 좋죠. 근데 이제 이해가 다 됐으면 조금 더 기계적이고 빠른 방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자, 300이 공통의 인수이죠? 300이 공통의 인수이니까 300을 앞으로 끄집어내면 공통인수로 묶어내면 1 플러스 100분의 5, 즉 100분의 105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가 늘어났어. 그래서 늘어난 후의 결과물이 중요하면 300 곱하기 100분의 105를 잡습니다. 자, 여기서 쌤이 늘어난 후의 결과물이란 용어를 썼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잠깐 보조 메모를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뭔가가 있었고요. 그 처음에서 조금 늘어난 양이 있다 이거죠. 300이 있었는데 30이 늘어났고 250이 있었는데 47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처음에 있던 원래 그대로의 양과 늘어난 양은 다른 거예요. 개념이. 그래서 전부 얼마가 되었죠? 330이 되었습니다. 이러면 이 처음에 있던 것이라는 존재가 있고요. 늘어난 양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 둘을 합친 전부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개념을 별도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돈의 세계에서는 이것을 원금, 두 번째 있는 이 부분을 이익, 이자 이렇게 부르고요. 여기를 원리합계 이런 식으로 불러버려요. 물론 다른 세계에서 저마다 다른 이름을 부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존재, 처음에 있던 것,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늘어난 것, 그리고 그 둘을 합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용어를 쓰던지 간에 늘 가요. 수학은 일단 그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분야로 가져가서 뭐라고 이름을 붙이건 그래 마음대로 해도 돼. 하지만 원리와 원칙은 변함이 없는 거잖아 인 거죠. 불변의 성질 같은 거를 얘기하는 게 바로 수학이랍니다.
우린 이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경제학으로 가면 경제의 용어로, 물리학으로 가면 물리의 용어로, 뭐 생명공학으로 가면 생명공학의 용어로 쓰겠지만 예, 원리와 원칙과 개념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린 그걸 지금 이제 캐치해내야 됩니다. 그럼 쌤이 얘기한 이건 뭐겠어요? 전부인 거죠, 전부. 늘어난 양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처음과 늘어난 양을 합친 그 전부를 이렇게 빨리 계산한다는 거예요. 결과가 빨리 궁금할 때는 바로 이런 컨셉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처음에 있던 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늘어난 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둘을 합친 전부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5가 있는 것과 100분의 105가 있는 게 뭐가 다른지 지금 말하고 싶어서 이 개념 얘기를 시작한 거야. 네, 요걸 잘 기억해 주세요. 소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1 플러스 0.05를 쓰게 되겠고 1.05라고 말하게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자기 취향인 거예요. 쌤은 아마 두 번째 표현을 좀 많이 쓰게 될 것 같아요. 어떤 교재는 첫 번째 표현을 좀 많이 쓰더라고요. 네, 좋아요. 나는 일단 필기를 조그마한 걸 좋아해서 이거 100분의 105 이렇게 쓰다 보면 필기 양이 좀 많죠? 쌤은 두 번째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하셔도 되겠어요. 다시 한번 500이 공통의 인수이죠. 그래서 500에서 3%가 증가한 결과물 3%가 증가한 후에 그 총양 이렇게 말한다면 500 곱하기 100분의 103 이렇게 해줘도 괜찮다는 거야. 쌤은 이제 소수를 좋아하니까 1.03이라고 쓰게 된다 이거죠. 한 번 더. 이번엔 빠졌어. 그러면 250이 공통의 인수니까 250 빼고 1 빼기 100분의 72를 하게 되겠죠? 네, 그럼 28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분의 28이 남았구나.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제 빠져나갔을 땐 1에서 빼는 거고요. 더해졌을 때는 1에서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250 곱하기 0.28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조금 사용법 익숙해지셨어요? 그래서 어떤 말과 어떤 글을 시험 보기 좋게, 계산하기 깔끔하게 좋게, 아주 간단히 먼저 표현하는 기계적인 기술을 익혀야지만 문제를 읽으면서 식을 세우기가 좋다고. 근데 거기에 이런 사연이 있었는 줄은 혹시 몰랐을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이제 개념 수업입니다. 이렇게 하면 고등학교 문제도 많이 풀 수 있어요. 자, 쌤이 개념 수업 한 페이지 더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300이라는 어떤 양이 있었어. 300만 원이 있었다고 치자. 은행에 예금했더니 2%씩 준대요. 2%. 1년에 2%씩 이자를 준답니다. 그럼 5년 지난 후에 내 돈은 얼마가 돼 있을까를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야. 자, 초보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 300에서 먼저 300에 2%가 늘어난 거니까요. 300 플러스 300 곱하기 100분의 1을 하여서 이걸 계산하면 요때의 돈이 되겠구나. 그래요. 이때의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또 그것에 2%가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계산을 해서 주황색 결과를 내요. 그럼 주황색 장소에 돈이 나오겠죠. 이거 언제까지 이러고 있냐 이거야. 이거 이제 아주 어렸을 때 하던 행동이란 말이죠. 자, 이제 조금만 더 간소하게 빨리 계산하는 방법, 아까 얘기한 거 얘기할게요. 2%가 늘어나면 곱하기 1.02만 하면 된다고요. 네. 계속 곱하기 1.02를 계속 하면 된다고. 몇 번? 5번을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300에 1.02를 5번 해주면 됩니다. 계산이 엄청 깔끔하죠. 2%씩 5번 늘었으면 이렇게 곱하기 계산을 해주시면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나쁘지 않죠? 그럼 500이 있었어. 그럼 어떻게? 만약에 2%가 줄어들었어. 2%가 5번을 줄어들었어. 그럼 난 그 결과물을 얼른 얻고 싶은데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을까? 그러면 500에서 2%가 줄면 곱하기 0.98을 하면 된다 그랬어요. 1에서 0.02를 뺀 거를 계속 곱하기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결과물은 500 곱하기 0.98에 5제곱을 해주면 됩니다. 네, 이게 빠른 결과물을 얻는 방법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일단 이 개념만 알아도 굉장히 좋고요. 물론 요걸 우리가 나중에 복리라고 불러요. 컴파운드 인터레스트라고 해가지고 복리라고 부릅니다. 네, 아마 참고만 해두시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인터넷 검색을 일단 살짝 해놓으세요. 네, 근데 댓글로 따로 물어보시면 고등학교 이제 수업이 좀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일단 감당이 되었다 하면 중학교 연립방정식의 퍼센트로 늘어나고 퍼센트로 줄어드는 것들을 취급하는 방법,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은 일단 익힌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문제를 풀면서 이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한번 계산해내는 것을 좀 보여드릴게요.